비슷한 한자를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준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봅니다. 갈준자가 들어있으면 일단 준자니까 준자는 기본 되겠죠. 네. 어떤 자가 들어가 있을 때 다른 글자를 만들어 줄 때 그 기본 글자의 음은 기본으로 갑니다. 준자니까 준은 기본 되고 전 비슷하죠? 네. 사는 전혀 이 의미하고 달라지죠. 이 흐름과 왜? 받침이 니은이 있는데 없죠. 네. 받침이 있으면 같은 걸로 있고 없으면 같이 없어야 되는데 니은이 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는 음에 올리고 이건 음에 올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봐. 준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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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가 있으면 갈 준자가 들어있으면 음이 뭐가 된다고요? 준전사. 준전사인데 준전은 음에 올리들이 되는 거고 사자는 예외. 자, 어찌됐든 준전사가 됩니다. 이 자가 있으면 이 자가 있어서 그런 음을 만들어 준다고. 네. 분석 한번 할까요? 요거 분석. 요것은 뭐예요? 나사자죠. 나사자. 요거 뭐 기호를 외워야죠. 설명하면 더 복잡해. 나사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요거 뭐예요? 어진 사람 인자죠? 네. 어진 사람 인자. 어질 인자는 이거고요. 자, 요거 어진 사람 인 하면 이자를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진 사람 인자고 이건 어질 인자. 인자를 할 때는 보통 이 인자를 쓰죠. 네. 요건 지 혼자 못 쓰죠. 지 혼자 못 써요. 자, 아무튼 구별하시고. 지금 누가 그러면 어진 사람이야? 내가 어진 사람이란 말 아니에요. 나 사자니까 위에 있게. 밑에가 어진 사람이자고. 그러니까 내가 어진 사람이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기가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그래서 믿을 윤자야. 내가 어진 사람이어서 상대방이 나를 믿어줘. 믿을 윤.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까? 외워집니다. 외워져. 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때도 있고 원리가 더 복잡하면 그걸 생략하고 말을 재밌게 제가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원리는 어떻다 하고 설명까지 하면서 합니다. 어거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지. 자, 믿을 윤자죠? 네.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뒤져올 치자. 뒤쳐져 온다고. 뒤져올 치자. 자, 그럼 요거 보면 또 요거하고 헷갈린다는 생각이 또 들죠?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은 천천히 걸을 쇠자. 네. 뒤져올 치, 예? 이것은 이렇게 되면 천천히 걸을 쇠. 자, 같은 의미일까? 안 같은 의미는 같아요. 천천히 걸으니까 뒤쳐져 오지. 의미는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같아요, 그래야 돼요. 바래요, 그러면 안 돼. 바라요, 그래야 돼. 바램, 그러면 안 돼. 바람, 그래야 돼. 그죠? 어떤, 혹 가수의 노래도 있죠. 바람, 그래야 되는 거야. 물론 제가 우리가 바람 쓰니까 뭐 그거 타달라 그런 건 아니고, 바램, 그러면 안 돼. 바람, 그래야 돼요. 그러면 거기 우리나라 말에는 발음을, 발음으로 자꾸 하는 언어적인 습관이 있어서 그게 정착이 돼가 막 그렇게 쓰는데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예? 뭐라고요? 아니 바람 하면 그냥 일반 바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거하고. 그런 건 원래 바람은, 이건 바람, 우리가 부는 바람, 영어로 윈드에 해당되는 이 바람은 명사 아니에요.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바라다가 동사 아니야. 요것도 명사고, 바람도 명사지. 바라다 동사의 명사형은 다자가 없어지고 받침 미음이 들어가서 명사가 됐죠. 동사가 명사화된 이 바람이고 요것은 원래부터 명사였잖아요. 그렇죠. 바람이지. 부는 바람. 네. 그죠? 네. 자, 이제 이것과 구별이 되는 건데 요 바라다에서 바람이 되는데 요걸 바램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쓰니까 그러지. 하는 거 같아요 그래야지.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똑같은 다 그렇게 자꾸 애를 쓰려고 하는 이 습관화되어 있다니까. 그 언어적 습관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타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큰 잘못은 아니고 습관화된 거니까. 그렇게 써도 뭐라 그럽니까만 가능하면 가능하게 쓰자는 거죠. 우리말을 정확히 해야지.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따지면서 우리나라 말은 대충 하고 다른 나라 말만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겠죠. 참고로. 자, 갈 진짜 요거 하다 보면 요건 뒤져올 치자고 천천히 걸을 쇠자인데 천천히 걸으니까 뒤쳐져 오죠? 네. 그러니까 의미는 같다. 의미는 같다. 자, 대부분 요걸로 써요. 요걸로 대부분. 그런데 이제 넘을 능자라든지 이게 이렇게 할 때 넘을 능자 이렇게 하면 언덕 능자가 되죠? 능. 네.
이럴 때는 천천히 그릴 쇠자예요. 그 다음에 여름 하자. 여름 하자. 이때도 여름 하자인데 이때도 천천히 그릴 쇠예요. 머리를 여름에 햇볕이 많이 뜨니까 여름 뭐예요? 머리 혈자의 변형. 머리를 하늘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천천히 걸어가죠. 어느 계절에? 여름. 그래서 여름 하자라고. 예를 들면 그때는 천천히 그릴 쇠자라고. 저 쇠 천천히 걸을 쇠 이제 천천히 걸을까지는 괜찮은데 쇠자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 원래 정의. 내가 또 말하지만 그 의미 어디서 왔냐 말할 때는 말이 먼저 생겨서 그런다고. 말이 네. 항상 말하지만 우리만 나라 말뿐만 아니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 우리말 모든 말은 말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문법화 체계적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화하고 문자가 생긴 거죠. 그죠? 이게 쇠가 어떻게 생기냐 말하면 말이 처음에 생긴 걸 따져야 되니까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이해했죠? 그런 말을 알아야 돼. 그리고 유튜브 보면 그런 걸만 물어본 사람인데 걔 내가 장황하게 아주 장문으로 답을 했는데 그 말이 먼저 생겼다는 걸 항상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문자가 생기고 문법이 생긴 거라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죠? 기록하기 위해서. 갈 준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요? 준전사. 3분 전에 했는데 벌써 잊었어. 준전사. 해봐. 준전사. 준전사. 자, 준자 봅니다. 이게서 준자가 됐죠? 네. 사람이 있어. 자, 말을 만들 때 이게 있으면 무조건 이 세 개 음중에 하나 된다. 정해놓고 나머지 글자는 뜻을 만들어 주니까 쉽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 가다란 의미를 말 넣어서 만들 수도 있죠. 말을 만들 때. 자, 이런 같은 것은 굳이 만들 필요 없죠. 요게 있어서 갈 준자인데 어디 간다 이 말이지. 응? 근데 아까 잠깐 설명을 안 했구나. 자, 이게 나 사자. 요건 어진 사람인 자. 내가 어진 사람이어서 남이 나를 믿어준다. 믿을 윤자 했죠? 네. 임금이 윤허한다 할 때 윤자야. 윤허한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는 뒤져올 치자입니다. 자, 믿을 윤자. 믿고 뒤쳐줘와. 그러니까 내가 딱 가고 있어. 근데 나를 믿고 뒤에서 따라온다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자, 나를 믿고 뒤에 따라간다. 그렇게 되겠죠? 갈준이니까 가다란 말을 만들어주니까. 해봐. 갈준. 자, 믿어. 누구를? 나를 믿고 뒤쳐져서 따라간다. 자기는 뒤쳐져서 나를 따라간다 이 말이죠. 해봐. 갈준. 준전사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있어서 준자가 되고 사람이 뛰어납니다. 중걸이죠? 중걸 준자 영웅을 나타내죠. 자, 뛰어날 준자. 준걸은 뛰어나다 말이니까 뛰어날 준 중걸준. 준걸죠? 준수하다. 이때 쓰겠죠? 말 안 해도 알 거고. 자, 그 다음에 물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물이 깊다. 깊을준. 굳이 갈 준자를 가다란 말을 넣을 필요가 없죠. 굳이. 넣으면 더 복잡하죠? 이거 준전사한테 사람이니까 중걸준 뛰어날 준이구나. 중걸 준수할 때 준자구나. 일단 물수가 있으니까 깊을 준자구나. 그죠? 그럼 더 쉽죠? 왜? 이걸 이미 외워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게 있을 때 어떤 의미 된다는 걸 알아뒀기 때문에 쉽잖아요. 나머지 하는 것은. 자,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물수가 있으니까 깊을 준자인데 깊게 할 준도 되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기 중에 준설한다. 준설이 뭐예요? 파는 거. 깊게 하는 거잖아요. 깊게 한다. 이거 깊을 준자 깊게 할 주니까 일단 깊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치울 설자. 요거 잠깐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 세자입니다. 인간 세자. 요거 뭐냐면 나무 가지야. 나무 가지에 이파리가 딱 있어. 그럼 밖으로 나와 있어. 세상에 보인다는 뜻이야. 네? 인간 세자입니다. 애오지게 만든 거예요. 나무 가지에 잎사귀 걸려 있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 있죠? 보이니까. 우리가 보이니까. 세상 세자, 인간 세자예요. 자, 세자는 뭐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씁니다. 쓸 때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물이고 여기 뭐예요? 나무. 자, 물에 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을 뭘 이용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어디로? 세상 밖으로 치워내야 되겠죠? 그죠? 퇴적물을 강이나 바다 밑에 있는 퇴적물, 주로 이제 바다 밑에 있는 퇴적물을 하기 좀 힘드니까 강 밑에 있는 퇴적물을 강 밑에 있는 퇴적물, 나무를 세상 밖으로 빼는 거 뭐야? 치우는 거잖아. 치우는 거. 치울설자라고. 치울설자. 치울설. 그러니까 뭐예요?
깊게 할 준, 깊을 준, 치울 선. 물을 깊게 하기 위해서 뭐해? 치워. 치워. 무엇을? 쓰레기를. 강바닥에 있는 쓰레기인데 이제 그로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퇴적물. 오랫동안 쌓인 퇴적물을 채워내야 강이 깊어져 안 깊어져? 깊어지죠. 쓰레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퇴적물. 그런 것을 뭐라 그러냐고? 준설. 준설이라 그런다고. 깊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준설할 때 여러분 이렇게 공부합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준설 이렇게 쓸 줄 몰라도 돼. 중국어나 일본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우리 국어나 아이감 용어를 할 때는 안 써도 돼. 대신 준설할 때 준자는 어떤 준이라고? 깊을 준, 깊게 할 준이다. 설자는 뭐라고? 치울 설이다. 그럼 강바닥에 있는 퇴적물을 치워서 깊게 한다. 그게 뭐라고? 준설이다. 그렇게 알으란 이야기예요. 그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뭔지를 알면 쉽게 외워진다 이 말입니다. 해봐, 준설. 준설. 자, 그래서 채울 설자 써서 준설은 그거죠. 하천이나 해안의 바닥에 쌓이는 흙이나 모래 등을 쳐내서 깊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준설을 한다. 그때 이용한 배를 뭐라 그래? 준설선 하면 되잖아요. 준설선. 그때 이용한 배니까 선자를 넣으면 되잖아. 배주자에다가. 어? 배선자 아니에요? 계속 준자를 합니다. 아까 갈 준자가 있어서 뭔 의미 됐다고요? 준전사. 준전사입니다. 자, 산이 있으니까 무슨 준? 산이 높으니까 높을 준. 산이 높으면 험해요, 안 험해요? 험해. 그러니까 가파리죠? 가파리 준자다. 말 외우지 안 외우죠? 아까 갈 준자 이미 외우고 들어갔으니까 네. 갈 준자는 이제 우리가 알아. 머릿속으로. 뭐였어 아까 갈 준자? 어떻게 말 만들었어요? 내가 어진 사람에서 나를 믿고 본인 뒤쳐져서 나를 따라가. 예? 갈 준자. 준전사를 만든다. 앞에 그 준자 옆에 매산자가 있으면 뭐예요? 산이 높으니까 높을 준. 또는 산이 가파리니 가파리 준자가 된다. 그렇게 바로 해보면 되잖아요. 준자 말면 매산자만 매산자 붙어보면 되잖아요. 자, 그럼 매산자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게 요 매산자 아니에요? 예? 매산이 맞아요. 매산이 맞아요. 네. 위에 거. 위에 거? 공부하셨군요. 자, 이 매산이 맞아요. 여기 원래 맞다고. 요거의 옛말이 뭐예요? 매라고 매. 산은 뭐예요? 산은 한자어죠.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한자를 하려면 산이고 순 우리말을 하려면 뭐예요? 매 이래야 돼. 요거의 옛말이 뭐? 매다고.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할 때 매산이랬죠? 꼭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죠? 굳이 한다면 매산 해야 되고, 알겠죠? 그럼 구별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산은 한자어지만 우리가 산산에서 하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매를 안 하고 이제 산소를 하죠. 우리말, 순 우리말처럼. 뭐예요? 그럼 매함이 그냥 산이라는 뜻으로 그냥 따로 산 안에도. 네, 매만 해도 산 안 해도 되죠. 산의 순 우리말이 매고, 한자어가 산이라니까요. 근데 산은 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니까 순 우리말처럼 배워버렸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요 말이 맞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 멧돼지. 예? 멧돼지. 그 다음에 멧토끼. 멧비둘기. 산비둘기를 멧비둘기라고, 멧돼지, 산돼지를 멧돼지라고 그러죠? 산토끼를 멧토끼라고 그러죠? 그때 멧 이렇게 쓰지, 멧 이렇게 안 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매가 맞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매라고 쓰면 틀리다는 건 아니고 구별하자 이 말이지. 구별하자.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온 김에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은 우리말 아니에요. 머리말도 머리말이지 머리말 아니에요. 이건 붙고. 자, 해봐. 우리말. 머리말. 이해했죠? 자,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있고요. 예? 순 우리말이 있어요. 한자어도 우리말이고 순 우리말도 우리말이에요. 한자어를 우리말이라고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 안 한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큰일 날 소리고, 순 우리말이 진짜 우리말이고 나중에 한자가 합쳐서 우리말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한자어가 우리말의 72% 정도 됩니다. 명사는 9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한자어를 안 하고 우리말 한단 말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730년, 700년 이상 걸려요. 세기로 합치면 30년 한 세기로 보면 약 23, 4세기 걸리죠.
한자를 쓴 우리말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죠. 25세기에 바꾸면 뭐야? 한 세기에 다 바꿔야지. 자, 높을 준자 또는 가파를 준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높은 고기를 뭐라 해? 높고 험한 고기를 줄령. 험하고 가파른 뭐라 그래? 험준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매우 엄하다. 준엄한 심판할 때 그 준자 되겠죠? 높을 준자. 이해했죠? 참고로 여러분, 요걸 보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걸 사례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자꾸 물어봐요. 이게 이제 구태여 감자예요. 먼저 말하고 구태여 감 또는 감히 할 때 감히 감 용감할 감도 돼. 해봐. 무슨 감이라고? 구태여 감 또는 용감할 감 또는 감히 감. 감히 네가 나한테 할 때 감히 또는 용감하다 할 때 감. 구태여 뭐 할 필요가 있느냐 할 때 감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거 뭐냐 할 때 이거 실제로 자 맹수가 있어. 예를 들어 호랑이나 사자나 뭐 멧돼지 맹수가 있는데 그 맹수의 꼬리를 뒤에서 잡는 모습이야. 요 모습이. 그럼 어떤 거예요? 용감해 안 용감해? 용감할 감자고 감히 잡는 거죠? 감히 맹수 꼬리 잡아. 그렇지. 그럼 구태여 잡을 필요 있어요? 잡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구태여 감, 용감할 감, 감히 감자라고 원래는. 근데 우리가 볼 때 무슨 이게 맹수 꼬리를 잡는 모습과 어떻게 연상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을 잠깐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장인 공짜죠? 장인의 귀. 여기서 장인 공짜는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아니고 물건 만들고 하는 사람은 장인. 자, 장인의 귀를 칠 복자. 구태여 칠 필요가 있느냐? 어? 재밌게 말 만든 거예요? 아니, 물건 잘 만들고는 장인의 귀를 왜 굳이 쳐? 말을 만들었어요? 구태여 감히 감, 영감을 감자입니다. 이걸 알아놓고. 자, 요걸 보면. 자, 요거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구태여 감, 감히 감, 영감을 감이 있죠? 자, 어디에 올라갔어? 굴바위 염자죠, 이게. 굴바위 염자는 뭔 뜻이에요, 이게? 자, 집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 몇 번 말해? 두 번 말했어. 입으로 한 번 말하는 건 입구자죠. 입구자 두 개는 뭐예요? 부르짖을 혼자입니다. 부르짖을 혼. 그보다 더 세게 부르짖으면 입구자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울부짖을 혼자입니다. 해봐. 입구 두 번 있으면 부르짖을 혼. 세 개가 있으면 더해. 울부짖을 혼자예요. 이제 울부짖을 정도는 아니고 지붕 위에 올라갔죠? 지금 딱 봤을 때. 어째서 올라가서? 어쨌냐고 올라가서. 참 뭐 물어보면 딱 답을 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기 싫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말을 하세요. 굴바위라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두 번 부르짖었죠? 어떻게? 구태여 부르짖을 필요가 있느냐? 또는 감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느냐? 용감하게 다 말 만들어 보자고. 응? 지붕 위에 용감하게 올라가서 부르짖을 필요가 부르짖으니 엄하게 꾸짖어야 되겠다. 구태여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두 번 부르짖으니 엄하게 꾸짖어야 되겠다. 어? 감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두 번 부르짖으니 엄하게 꾸짖어야 되겠다. 뭐가 된다? 엄하게 꾸짖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할 엄자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재밌게 말 만드는 거 알죠? 복잡하니까 이렇게 줄여보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줄여도 되겠죠? 요것만 이렇게 줄여 놓는 게 1번자. 이렇게 줄여 놓는 게 간차자겠죠? 예? 이해가 갑니까? 엄마의 엄자 복잡하니까 말 만듭니다. 자, 장인의 귀자, 장인 공자 귀자, 장인의 귀를 칠 복자, 구태여 칠 필요가 있느냐? 구태여 감, 감히 감, 영감을 감. 실제로는 뭐예요? 맹수의 꼬리를 잡고 있는 모습. 구태여, 감히, 용감. 자, 구태여, 이거 굴바위 염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입으로 두 번 부르짖을 필요가. 구태여, 감히, 용감히 지붕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니 어떻게 처벌해?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해서 엄할 염자라고 이게. 엄할 염자. 이렇게 줄여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 염자. 요 염자를 설명을 해봐서 좀 복잡해서. 다른 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말이 있으니까 무슨 준? 준마.
준말. 잘 달리는 말을 준말이라 그러죠. 자, 요건 뭐요? 설립, 세울립. 설립만 하지 말고 세울립까지. 건립할 때는 설립이에요, 세울립이에요? 설립. 건립한다 할 때. 그거 세울립. 설립이에요, 세울립이에요? 세울립. 세울립이죠. 그죠? 건립. 지 혼자 저절로 된 게 설립이고, 뭐뭇을 타동사, 즉 목적으로 수반하면 세울립이고. 자, 근데 설립, 세울립이 있어. 왜 일말치 주니까? 왜 일말치를 주니까 이게? 설립자가 있는데, 세울립이 있는데. 준공이 다 끝났으니까. 그렇지. 건물 세워놨어. 세워놨는데 건물 입장에서 볼 때는 건물이 딱 들어섰잖아 이제. 일 마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마칠 준자라고 이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아, 설립 세울립이 있는데 왜 일 마쳐? 아, 건물이 섰잖아요. 건물 다 세웠잖아요. 설립을 하든 세울립을 하든. 그러니까 일 마친 거잖아요. 마칠 준자다. 준공. 준공이라는 말은 다 끝낸 거죠. 작업을 일을 다 끝내고. 그럼 반대는 뭐예요? 이제 막 건물 짓기 시작해. 이제 막 시작하는 건 뭐라 그래? 무슨 공? 착공 또는 기공이라고 그러죠. 나오죠? 착공이나 기공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준공은 반대죠. 일어날 기, 일으킬 기, 붙을 착, 도착할 착. 붙은단 말이야. 공사를 막 붙었단 말이야. 착수한단 말이야. 공사 착수, 공사를 일으키니까 기공, 착공 같은 말. 이건 같은 말이고 이 두 개와 준공은 다른 말. 그럼 준공과 비슷한 말 하나 있는데 무슨 공? 완공이 있죠. 완공. 이런 걸 잘해야 돼. 여러분, 어휘력을 획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증진시키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슷한 말끼리 묶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동시에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비슷한 어휘를 묶는다. 동시에 반대 어휘를 묶는다. 상호 비교해서 공부한다. 이게 짧은 시간에 어휘력을 획기적으로 전개하는 방법 서너 개 중에 한 가지다. 이해했습니까? 자, 아까 제가 이 갈 준자가 있으면 어떤 음을 만들어준다고요? 준전사. 준전산사입니다. 하나 빠졌어요, 아까 여러분. 자, 이 갈 준자가 있으면 아까 제가 준자, 전자, 사자 했죠? 하나 더. 준전산사. 준전산사라고. 그러면 산까지는 음에 올리죠? 예, 받침 니은이 그대로 있으니까. 받침 있으면 같은 받침을 가고 없으면 같이 없어야 되는데 니은끼리 같이 갔으니까 산까지는 음에 올리해서 음이 만들어진 거고 산은 예외. 자, 준전이니까 두 번째 전이니까 전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심이 변화, 왼쪽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마음이 여기서 말을 갈 준자를 이용해서 말을 만들어 봅니다. 뭐가 가버렸어? 내가 마음이 가서. 아, 요게 갈 준자라고. 그럼 이거 통째로 공부할 때는 마음이 같다 그래야지. 요 갈 준자를 설명할 때에 내가 어진 사람이어서 믿을 믿자. 나를 믿고 뒤쳐져서 가라 그러고 뒤쳐져서 온다 이거지. 갈 준자고 이 자체가 통째로 붙을 때는 가다라 말을 만들어야지. 마음이 어땠다고? 가버렸어.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 가버렸어. 좋은 마음이. 그 나쁜 마음이 있죠? 그럼 나쁜 마음을 어때야 돼? 고쳐야 돼. 그럼 말 만듭니다. 자, 갈 준자. 나쁜 마음을 가게 고친다. 나쁜 마음을 가버리도록 고친다 이거죠. 이해했어요? 네. 뭘 고쳐?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나쁜 마음이 가도록. 아니 참 말을 못 만들어. 제가 말한 대로 좀 하라니까. 자, 무엇을? 마음을. 어떤 마음? 나쁜 마음. 마음. 자, 어떻게 하도록? 가라. 어떻게 한다고? 나가게. 어떻게 한다고? 가다가. 가게 한다. 나쁜 마음을 가게 한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고친단 말 아니에요. 고치면 진짜 얼마나 좋아요. 그럼 고치단 말에 해당되는 한자가 이 전자 말고 하나 또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몸기자 아니 몸기자. 몸기자인데 몸기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삐뚤어져 있죠? 요런 몸을 재밌게 말하는 거예요. 칠복자. 예?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몸이 아니 이렇게 비슷한 몸을 어떻게 쳐서 고친다. 고칠 개자예요. 고칠 개자. 그럼 여기다가 개자 딱 붙이면 개전이 되죠, 이렇게. 예? 자, 아까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 나쁜 마음을 어떻게 해? 가게 해. 그래서 개전이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건 뭐라 그래? 개전. 개전이라 그런다고, 개전. 이건 취업 시험에 단골로 나와, 단골로. 대졸 시험 이런 그 취업 시험 있잖아요. 회사 취업 시험에 상식의 요 개전은 이런 것은 단골로 나옵니다. 이 개전을 읽으라고도 나오고 뜻을 말 그대로 개전 고칠 테니까 마음을 고쳐 먹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마음을 고쳐 먹는 거. 그죠? 어떤 마음을? 나쁜 마음을 고쳐 먹어. 자, 그다음에 준전 다음 뭐였어요? 산. 준전 산이었죠. 두 개 했고 이제 산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였을까요? 뭔 모양이 이게? 술병. 뭐예요 이게? 술병, 술병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이 들어있죠. 이거 그대로 그리니까 좀 직선으로 한자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술은 그대로 있고, 그죠? 요거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네. 술 항아리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 술 유자예요. 술 유자. 네? 술 유자. 근데 우리가 술을 안 먹어야 되겠지만 먹을 때는 닭이 물 먹은 것처럼 닭이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하고 어디로 봐요? 하늘 보고 한 모금하고 하늘 보자. 그렇게 조금씩 먹어야 된다 해서 당류자도 돼. 해봐. 당류. 지 혼자 쓸 때는 뭐예요? 술류, 당류입니다. 지 혼자 쓸 때는 당류. 다른 거와 붙을 때는 술류가 돼. 술은 익어야 만들어져요? 안 익어야 만들어져요? 이거야. 이렇게 익을 유자도 돼. 해봐. 당류. 술류, 익을류. 술류. 근데 여기서 원래 닭에서 나왔어요? 술에서 나왔어요? 술. 술에서 나왔으니까 자 일단은 자 술류, 술류. 익을류. 이걸요. 지 혼자 쓸 때는 당류. 그렇게 정리합시다. 다른 거 붙을 때는 뭐가 되니까? 술류, 술류가 됩니다. 술 또는 익다라는 뜻이 돼요. 자, 다른 거 붙었으니까 뭐라고요? 술류. 이걸요. 술류, 익을류요. 자 술의 맛이 어땠어요? 갔어요. 가버렸어. 술 맛이 가버리면 어떤 맛이 날까? 신맛이 나잖아. 응? 술 맛이 가버리면 신맛이 나. 그죠? 그래서 신맛 산자야. 그래서 산성이란 말은 뭐요? 변했다는 거.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신맛이 나는 거예요. 산소 할 때도 산자죠? 그 다음에 염산할 때도 산자죠? 소금 염자입니다. 질산할 때도 산자죠? 막질 질자입니다. 황산할 때도 산자죠? 누를 황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 흡수성이 강하고 연기를 내면 냄새가 심한 무색, 색깔이 없는 액체, 폭탄 제조에 쓰는 것은 질산이고요.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 황산인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 무색무취. 끈끈한 액체로서 금을 제한 모든 금속을 녹여버린 게 뭐? 황산. 그러면 이 인체에 닿으면 어떨 것 같아? 큰일 나버리죠. 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속을 녹인 게 뭐? 황산이다. 누를 황자. 누를 황자지만 누른 색이 아니고 색이 있어 없어? 없어요. 냄새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무색. 무색. 냄새 없는 거 뭐라 그래? 무색. 무치. 무치. 색이 없는 거 뭐? 무색. 냄새 없는 거 뭐? 무치. 좀 말 좀 안 들자고. 색이 없으니까 무색이고 냄새 없는 거 무치. 무색 무치에 끈끈하면서 금을 제한 모든 금속을 녹일 수 있는 게 뭐예요? 황산.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죠? 황산태료, 황산태료 이런 거 들어봤죠? 네. 그 황산할 때 황자, 누를 황자고 산자는 신맛 산자라고. 질산할 때 질자는 막힐 질자야. 그죠? 그런데 폭탄 제조 지로 쓰는 거 뭐예요? 질산이다. 그렇게 대표적 알아놓자 이 말이지. 상식이죠, 이런 상식? 네. 정리합니다. 금을 제외한 모든 금속을 녹이고 무색무치 뭐? 황산. 그보다는 위력이 덜해도 만만치 않은 폭탄 제조에 쓰인 게 뭐예요? 질산. 그 질자 막힐 질자입니다. 산소도 알고 염산도 알고. 자, 소자 이게 무슨 소자 여러분? 여기 뭐예요? 밑에 있습니다. 땅. 위로 가면 하늘, 밑으로 가면 땅. 밑에 있어요. 땅. 땅에 풀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땅에 풀이 아무렇게 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로로 두 번 하고 세로로 한 번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고, 자 가로로는 한 번이고 세로로 두 번 이렇게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뭐예요? 땅에 뭐가? 풀이 제 멋대로 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가로로 두 번 요것은 요거하고 같죠? 네. 풀 무성할 봉.
풀무성할 봉자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제가 알려드려요. 자, 풀 무성하든 아무렇게나 땅에 풀이 나 있든 지금 가공을 했다거나 다듬었어 안 다듬었어 이게 다듬었어 안 다듬었어 안 다듬은 상태죠. 네.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다듬지 않은 풀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뭐 실. 실이 지금 다듬어져서 안 다듬어졌어요. 안 다듬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본 바탕이죠. 예. 바탕소야. 다듬어지지 않는 실은 무슨 색깔이에요? 일단 파란색, 기본이 무슨 색이 실이 흰색, 실이 무슨 색이냐고요? 흰색. 여러분 쪽빛. 참 실이 무슨 쪽빛이 나와 실이 푸른색이 저 하얀색이죠. 실이 하얀색이지 무슨 실이 무슨 색깔이 다른 색을 해. 자, 실이 무슨 색? 흰색. 풀은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풀은 물어볼 때 쪽빛이 나오고 푸른색이 나와야지 실이 나온 뒤에 쪽빛이 나와요. 여기서. 자,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 풀이 아무렇게 나 있는 모습이 요것과 요것이 있다. 요것은 풀무성할 봉자하고 같은 거다. 오케이? 네. 요것은 다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고 다듬지 않는 원래의 상태를 나타내. 그래서 자, 요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의 바탕이죠? 네. 바탕소도 되고 바탕을 나타내는데 소입니다. 또는 실의 색깔이 어떤 색깔? 처음의 색깔이니까 흰색깔. 필소 흰. 또는 바탕소다. 저 사람 소성이 어떠냐? 이 소성이 어떠냐 할 때 소성은 뭐예요? 바탕의 마음이 어떠냐? 다른 말로 품성, 바탕 품자, 품성이 어떠냐와 같은 거죠? 예. 그죠? 네. 품성과 소성 같은 겁니다. 또 색깔로 따지면 희다 뜻인 거예요. 이 소자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산소, 질소, 무슨 소자가 들어갈 때는 다 바탕이 된다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예. 원래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왜 이걸 강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일 때는 끝에다 뭔자를 붙여줘. 이 소자를 붙여준다고. 바탕 소자를. 이해했죠? 네. 하얗다 뜻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럼 소복 할 때. 흰색. 소복 할 때는 뭐예요? 흰색. 바탕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소복은 하얗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때 희다 뜻이지. 예. 산소, 질소, 그럴 때 소자는. 바탕. 바탕. 소성할 때는. 소성. 바탕인 성품이 소성이라니까. 예. 성품이 하얗다. 그런 뜻으로 쓸 수도 있죠. 하얗다 말은 바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좋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참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걸 말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보면 골치 아픈 거지. 자, 이제 갈 준자가 있을 때 준자가 있었고 전이 있었고 산. 산자까지 했죠. 네. 남은 게 뭐예요? 사. 사자가 남았네. 사자 봅니다. 이게 뭐예요? 갈준. 가라고 집에 왔었던 친구가 가라고 입으로 말해. 부추기. 말해. 그걸 뭐라 그래? 부추기. 부추긴다 그러잖아요. 좀 가, 제발 좀 가. 가라고 갈준. 입으로 부추긴다. 부추길사. 그럼 여러분 교사한다. 그때 사자 이 사자 쓰겠죠? 뭐 시사한다. 암시한다. 예. 그때도 이 사자 쓰겠죠? 예. 자, 교사 나옵니다. 가르칠 교자죠. 남을 부추겨 못된 일을 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 교사. 가르칠 교자에다가 부추긴다. 자꾸 부추긴다는 뜻이죠. 시사 보일시. 암시하여 알려준 거죠. 암시하여 알려주는 거죠. 시사한다. 우리가 말하는 시사. 시사적인 일. 요즘 흔히 나타나는 그런 시사는 요 때시자에 일사자. 요즘 시대에 나타나는 일 할 때 그 시사고, 암시하여 알려주는 거요 보일시자에 부추기사자 시사고요. 요거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요 시사와 이 시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구별할 거 확실히 구별하고 강조할 건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